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텍사스 하이스쿨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북미 회담 준비에 차질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반면 회담이 깨지면 김정은은 카다피와 같은 최후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리비아 모델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 모델엔 초점이 다릅니다. 볼튼의 리비아 모델은 즉각적인 핵포기지만 대통령의 리비아 모델은 카다피의 최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 북한 핵에 대해 빡빡했던 입장을 풀어가는 듯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소 등에서 낙태에 관한 상담만 해줘도 연방기금을 못 받게 하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가을 선거에서 보수표를 얻기 위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강합니다. 해외에서 고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인준청문회를 치른 지나 에스펠 지명자가 CIA 국장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100명 이상의 외교관들은 여전히 미국 이미지의 나쁜 정보국장이라고 걱정합니다. 나파밸리 와인 제조업자들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크게 걱정합니다. 대통령 사위 집안이 캐나다를 통한 카타르 투자로 골칫덩이였던 건물 소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많은 언론이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플로리다주 총격 사건 그 이후에 총기 규제에 관한 것들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다시 텍사스의 산타페에서 하이스쿨에서 산타페 하이스쿨이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적어도 8명 내지 10명이 숨지고 현재 12명이 다쳤습니다. 다친 학생들 그리고 그 숨진 그 희생자들 대부분이 학생입니다. 휴스턴에서 한 30마일 떨어진 인구가 13,000명밖에 되지 않는 산타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총격 사건은 너무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고 그리고 2명 모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가 이 하이스쿨 학생인 것으로 지금 목격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다른 모임을 하려다가 이번 그 총격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Long in our country, too many years, too many decades now. We grieve for the terrible loss of life and send our support and love to everyone affected by this absolutely horrific attack. To the students, families, teachers, and personnel at Santa Fe.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났지만 뭐 강한 총기 규제를 한다 이런 말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도 역시 그 신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위험한 사람에게 총이 들어가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이제 속보 나오는 대로 다시 광고 들으시고 나서 이 부분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풀 기자단이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 뒤에도 이제 잠시 이어진 비슷한 모임에서 북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어제 오후 점심시간 즈음이었던가요? 그쯤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 보도가 됐는데 제가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서 언론사마다 포커스를 달리 맞추고 때로는 그 포커스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카다피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또 그 회담을 원하는 측에서 보면 대체적으로요.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다피는 정권 보장을 받지 못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정권 보장을 해줬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도가 많지만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그 판단이 안 갈 정도고요. 저는 그 한번 다 이 내용을 방송 끝나고 나서 지켜봤고, 그런데 언론의 보도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차이가 있고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클립만 다시 본 것이 아니라 트랜스크립을 다시 읽었습니다. 어떤 때는 저처럼 뉴스를 하는 사람도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개인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현재까지 이제 앞으로 그 싱가포르의 회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얘기를 한 것 같았거든요. 존 볼튼이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리비아 식의 그런 것들은 없다 하고, 완전히 그 존 볼튼이 옆에 서 있었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 서 있었는데, 그를 미국식 표현으로 언더 더 버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말한 리비아 모델이 다르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한 11분 20초 정도 됐거든요. 그 가운데서 중간에 한 2분 정도는 중국과의 무역 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이 어떤 원고가 있고 한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산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제가 그대로 지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한 것을 전해드리기 전에 존 볼튼이 말하는 리비아식 모델이라는 것은 2003년도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 존 볼튼이 부시 대통령 당시에 그 리비아식 그 핵 협상할 때의 그 모델의 설계사였으니까 모든 것을 아주 다 포기를 하고 그 당시에 개발을 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이제 테네시로 가지고 온 것이요, 미국으로. 그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거거든요. 존 볼튼식의 이 모델에 대해서 대통령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2003년도 그 이후에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2011년도에 오바마 때에 핵협상은 2003년도 부시 대통령 때였고, 그리고 2011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나토가 주도를 하고 미국도 개입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아랍의 봄이 한창 있었을 때 이 리비아의 반군을 그 지원을 해서 카다피를 말하자면 살해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리비아 모델이라고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존 볼튼이 아무튼 그 북한을 리비아 모델에 비교한 건 잘못이고 존 볼튼의 뜻은 다른 데 있었고, 어쨌든 김정은 그 위원장은 카다피가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체제 안전 보장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김정은에게 직접 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 이틀인가 사흘 전에 뭐 북미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회담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제가 11분 거의 전문을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는데, 북한에 대해서 먼저 이제 물어봅니다. 기자가.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변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북한과도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스의 기자예요. Changed on North Korea that we know of. We have not been told anything, and if it does, that's fine. If it doesn't, I think we'll probably have a very successful meeting. But we have not been told anything. We're just reading stories like you are. We've heard certain things from South Korea. 네, 한국에서 그 무슨 말인가를 듣기는 했지만 북한에서부터 아무 말도 듣지 못했고 뭐 아무 변한 일이 없고 있어도 오케이.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인 미팅이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지켜보자. 없으면은 만약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스텝으로 갈 것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스텝에 대해서 해석을 했지만 대통령은 그 이상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다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 북한이 지금 뭐 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그 북한의 스타일이냐 예상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정말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뭐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우리가 그 좀 믿어보자. 예, benefit of doub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회담에 관한 모든 것들을 북한과 접촉하면서 협상 중이고 때로는 그 페이크 뉴스가 아닐 수도 있고 페이크 뉴스일 수도 있고 읽은 것과 신문에 나오는 것과 사실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뭐 미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미팅을 안 한다면 그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거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이런 정도로 얘기했는데 또 구체적인 말은 안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또다시 중국을 얘기를 합니다. 아주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이 중국을 만나고 나서 조금 변했다. 많이 변했다. 놀라울 정도로 2번 만났다. 약간 그 놀랄 정도의 미팅인데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There has been a big difference since they had 빅 the 디퍼런스라고 했군요. with President Xi. With that being said, my attitude is whatever happens, happens. Either way, we're going to be. 뭐 내 태도는 무슨 일이든지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하면서 이제 약간 거기에 이제 무역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짐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역 협상도 중국과 하고 있는데 중국을 내가 비난하고 있지는 않겠다. 미국의 과거 리더십을 비난을 하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다시 시진핑과 두 번째 만나고 나서 김정은 그 태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어쨌든 어떠한 차이가 있던 우리는 미국은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기자가 김정은에게 이 회담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가갈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well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look 하면서 딜은 딜이고 딜이라는 게 양측이 하는 건데 김정은도 분명히 딜하기를 원했고 아마 원하지 않을지도 몰라. 지금과는 뭐 중국과 말을 해서 내 친구 시진핑 그레이트 가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중국을 위해서 일하고 나는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정도 말은 내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북한과 협상 장소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가 룸, 방 등등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지금 북한과 합의를 하고 있는데 신문에서는 뭐 회담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내가 말할 수 없는데 짧게 말한다면 곧 뭔가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 관한 무역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나서 다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죠. 리비아 모델은 그 북한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그 리비아를 무지막지하게 살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Well, the Libyan model isn't a model that we have at all. Well, we're thinking of in Libya, we decimated that country. That country was decimated. There was no deal to keep Gaddafi. The Libyan model that was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그 리비아 모델에서는 카다피를 그대로 킵하는 지켜주는 그런 협상이 없었다. 그래서 리비아 모델과 중국이 아니라요. 북한 모델은 다르다. 김정은은 그 나라를 계속 지키고 이끌어갈 것이고 그의 나라는 부자가 될 수도 있다. 그의 국민은 대단히 근면하고 한국을 보면은 그게 알지 않겠느냐. 한국 모델, 뭐 산업 등등 얘기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something where he'd be there, he'd be in his country, he'd be running his country. His country would be very rich. His people are tremendously industrious. If you look at South Korea, this would be really a South Korean model in terms of their industry, in terms of what they do. Maybe 그 사우스 코리아 모델은 그 한국전 이후에 뭐 미국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한국이 그 번창한 그런 것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리비아 모델은 다르다. 그 나라를 우리는 살상했다. 카다피에게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당신의 군대를 강하게 해주겠다고도 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 리비아와 이라크에서 미국은 같은 일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에 이 같은 일을 적용하지 않을 거다. 나는 처음부터 리비아 모델에는 반대했다. 중동에 미국이 7조 달러나 퍼붓고도 지금 와서 보면 참 새드한 결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여기서 또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그 모델이 적용될 수도 있다. That model with Gaddafi, that was a total decimation. We went in there to beat him. Now, that model would take place if we don't make a deal, most likely. 만약에 그 딜 안 하면요. I think Kim Jong-un is going to be very, very happy. 김정은이 very, very happy하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협상이 되면은 해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 really believe he's going to be very happy. But this is just the opposite. 네, 그리고 존 볼튼이 리비아 딜을 말했을 때 존 볼튼의 리비아 딜과 지금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카다피의 최후를 말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튼은 완전히 모든 무기를 한꺼번에 막 빠른 시간에 딱 포기라는 걸 말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옆에 서 있는데 존 볼튼이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북한과 일을 하면서 어떤 그 문제에 처할 것을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그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뭐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보 보장을 해줄 거냐 이런 질문을 그 김정은에 대한 그 어떤 그 체제 보장을 해줄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 am willingly to do라고 답변합니다. Well, I'm willing to do. We're willing to do a lot, and he's willing to, I think, do a lot also. And I think we'll actually have a good relationship, assuming we have the meeting and assuming something comes of it. And he'll get protections that will be very strong.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하죠. 그 김정은이 아주 강한 프로텍션을 그 보호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체제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리비아 그 모델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카다피가 숨졌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나토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것은 체제 보장을 안 해준 것이고 김정은은 체제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앞에 들어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I'm willing to do 내가 안전 보장을 안보 보장을 해줄 것이다 하다가 우리는 많은 것을 할 거야. 그도 많은 일을 할 거야. 아주 그 김정은과 나는 좋은 관계로 성과를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정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시켜줬다고 보도한 데 비해서 똑같은 내용인데도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김정은에게 경고를 했다. 만약에 그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카다피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양쪽 말을 전부 했는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뒀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 미국 날짜로 만나기 때문에 이 미팅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밝은 그 미래를 위한 그 미팅을 한다는 건데 지금 그 청와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한 그 평화 뭐 이런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회담 전에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타임테이블 같은 것 북한은 점차 하자고 하고 미국은 지금까지는 한꺼번에 말하자면 리비아 모델처럼 2003년도에 했던 그 카다피가 숨질 때가 아니라 확 한꺼번에 해버리자 이런 거였는데 워싱턴이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주일 사이에 이제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분석하는 듯 보인다. 그게 한국의 제안이라는 것은 미국식보다는 북한과 중국식에 조금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장거리 미사일 생산 시설을 파기하고 또 그 핵 시설장을 자유롭게 인스펙션 할 수 있게 해주고 평양과 워싱턴에 서로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일부 제재를 이제 좀 약하게 하기 시작하는데 그 경제 제재를 약하게 하는 거에 첫 번째 그 포커스는 일반인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아니냐. 지금 현재로서는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그 많은 언론의 보도는 거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 말은 거의 비슷해요. 폼페오 국무장관이 2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미국은 그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폼페오 이전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계속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이 나오겠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회담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중요한 뉴스, 텍사스의 총격 사건 속보 등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텍사스 산타페 하이스쿨 그 총격 사건은 지금 적어도 10명으로 8명에서 10명에서 적어도 1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관도 다쳐서 그 병원에 갔고 그리고 이제 뭐 다친 학생들도 많고요. 10명이 넘습니다. 용의자가 이제 첫 번째 용의자 체포됐고 두 번째의 사람도 체포가 됐는데 용의자가 굉장히 여러 정의 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휴스턴 크로니클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경찰이 이 정도의 확인은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쉐리프가요. AR-15 반자동 총이지만 뭐 약간 이퀴먼트 바꾸면 자동총이 될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라이플도 갖고 있었고 샷건, 피스톨 게다 대고 폭발물까지 그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그 목격자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큰 소리가 났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소리를 칠 때까지 무슨 일인지 잘 몰랐다. 오늘 아침 한 7시 30분부터 아마 사건이 시작이 됐는가 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잠깐 그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오래 미국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정부는 영원히 그 여러분들 학생들을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플로리다주에서 학생들이 그 숨진 게 17명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10명인데 대통령이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얼마 전에 몇 주일 되지 않았어요. 지지난주로 기억이 되네요. 총기협회의 연례회의에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전부 텍사스 달라스로 가서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의 자유를 굉장히 그 강조하는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조금 그 결이 다른 그런 그 연설을 했죠. 더군다나 요즘이 미국에서는 이 학교도 아마 오늘 학교 마지막 날일 거예요. 내일 졸업식이 있다고 하니까 축하해야지 될 이런 날이 결국은 장례식 그 슬픔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네, 아직까지 뭐 원인은 얘기되고 있지 않은데 목격자들 말에 따르면 범인은 학생이었다. 그런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텍사스 주지사도 산타페로 가고 있고 산타페는 한국 분들이 참 그 가보고 싶어 하시고 또 가시면 굉장히 그 좋아하시는 그런 도시죠. 인구도 뭐 한 1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 도시인데 이 학교도 산타페 하이스쿨도 아마 그 미술 그 클래스룸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어떤 느낌이다 하고 아실 텐데 그런 그 그다지 대도시도 아닌 곳에서 적어도 10명의 학생들이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뭐 인구가 4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대단히 아주 큰 그런 그 사상자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그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그제였었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한 13명인가 이민에 관해서요. 법집행관들 만날 때 법집행관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대통령의 바로 오른쪽 옆에 그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앉았던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했었던 얘기예요. 그 이민자에게 대해서 애니멀이라고 동물이라고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에 들어보셨던 그 북한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 기자회견장에서 내가 애니멀이라고 한 것은 MS 그 13 갱 멤버들에게 한 것이다라고 했고 그 전에도 백악관에서 세라 허카비 대변인도 얘기를 했고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도 어제 아침에 그 소노마든가요?
제가 9분 30초 정도 되는 그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하는 것을 어젯밤에 잠자기 직전에 들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이 갱 멤버를 애니멀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상당히 그 대통령을 그 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도 트랜스크립을 보면은 그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13명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그 가운데 한 여성 쉐리프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민 세관국에 우리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캘리포니아는 생츄어리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주법과 연방법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고 인력도 딸리기 때문에 특히 쉐리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죄수들을 그 수감자들을 관리를 하니까 아예 그 본인은 이민 세관국 사람을 와서 그 교도소에 와서 알아서 누구를 인터뷰할지를 보고 일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때는 그 MS-13 갱 멤버에 관해서도 처리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MS-13 갱 멤버라고는 본인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막지만 막지도 못하는 것도 많고 아주 미국의 이민법이 웃기는 이민법이어서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인간은 뭐 애니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미셸 스틸박 그 슈퍼바이저와 그 소노마에서 그 라디오 호스트 그 여성 호스트였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비교적 이제 중간 입장에 서려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 그 갱 멤버를 얘기하는 거다. 미셸 스틸박 슈퍼바이저가요. 갱 멤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합법 이민을 말하는 게 아니다. 400만 명이 미국에 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불법 이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니까 이 호스트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떠한 그 대통령이 MS-13 갱 멤버에 콕 집어서 얘기했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고 어떤 인간이라도 뭐 갱 멤버를 보호한 건 아니에요. 말로서라도 어떤 인간으로라도 인간을 애니멀에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은 대통령의 그 평소의 성향을 아니까요. 소수인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니까 이것은 완전한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어찌 보면 오늘까지도 이 내용이 핫할 수 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은 뉴스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또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미셸 스틸박 그 슈퍼바이저의 지역구는 거의 백인이잖아요. 그 백인 지역구에서 이민에 관한 시각이 있고 또 코리아타운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이 보는 이민자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아주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 묘한 그 감정이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미셸 스틸박 그 슈퍼바이저가 10몇 명밖에 안 모이는 그곳에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그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그 생츄어리 주이고 또 생츄어리 시티를 하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도 또 미셸 스틸박 그 슈퍼바이저도 이 생츄어리 시티에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의 입장이나 또 각 도시의 입장과는 반대되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같이 그 서 있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 생츄어리 시티 같은 것에 반대하고 등등 얘기를 하러 백악관에 간 거고요.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공화당으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낙태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제 그 시술뿐만이 아니라요. 낙태를 하도록 뭐 상담을 해준다던가 그쪽으로 가도록 뭐 아니면 낙태에 관한 말만 하더라도 연방 기금을 중단하는 정책을 오늘 이제 보건복지부가 아직 발표하진 않았는데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로널드 레이건 때 그 비슷한 정책이 있었잖아요. 1988년도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 법원이 완전한 집행을 못하도록 막았고 그리고는 그 뒤에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타이틀 10인가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것을 그 명령을 내리면 또다시 이제 법원에서 도전을 하겠죠. 이것은 결국은 그 Planned Parenthood 그 Federation of America 이제 그
가족 계획 같은 걸 해주고 여기를 그 주요 타겟으로 한 건데 이렇게 될 경우 이제 피임약을 무료로 받기도 힘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낙태에 반대하는 그룹은 정말로 대통령의 위대한 결정적인 리더십이다. 프로-라이프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본인의 딸과 와이프들은 사정상 건강 문제도 있을 테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때 낙태를 안 하도록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11월 달에 치러질 선거를 겨냥한 것이고 선거에서 특히 이제 기독교인 보수 그 복음주의자들이 낙태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같은 그 보수 기독교 복음주의 계층을 겨냥을 해서 만족시키기 위한 겁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아직도 80%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고 있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61살 지나 헤스펠 CIA 국장 지명자가 찬성 54 반대 45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7명이 지지를 하고 공화당 의원이 2명이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뭐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을 포함해서겠죠. 또 한 사람 누군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것도 다 정치적이에요. 민주당 의원이 7명이나 인준구 투표를 한 것은 거의 이제 재선 치러야지 되는 정치인들인데 상원이요. 그 가운데서도 전부 그 자신의 지역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높은 곳입니다. 예를 들어 웨스트 버지니아라든가 노스다코타, 인디아나, 플로리다 이런 주의 의원이고 트럼프 주에서도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이 고문을 주도했었고 그 고문 기록을 파기하라고 지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상 나는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굉장히 소신정치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잘 지내기도 하고 했었던 알라바마주의 덕 존스 상원의원 기억나시죠? 상대 그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했지만 어린 뭐 14살 소녀부터 본인이 이미 성인이었을 때 검찰이었을 때 뭐 성추행했다는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긴 민주당의 덕 존스 상원의원은 나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반대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뭐가 있나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주인데도요. 알라바마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아주 보수 중에 보수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꼭 보수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원래 켄터키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공군이었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 유럽 뭐 이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이스쿨도 미국에서 안 나왔어요. 영국에서 나왔나 그런데 터키 말도 하고 러시아 말도 하고 러시아도 전문가예요. 항상 비밀리에 일하는 그 언더커버 첩보 생활을 많이 했는데 정보국에서는 뭐 전에 그 CIA 국장 등을 포함해서 또 국가안보국장들도 다 지나 헤스펠이 너무 유능하다고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정보국과 국무부는 다른 거예요. 미국의 국무부가 외무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지난번에 100명 이상의 외교관들이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를 가릴 것 없이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편지를 상원에 보냈잖아요. 써서 전부 서명해서. 미국의 이미지가 뭐가 되느냐.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정보국, 최고 정보국을 이끄는 그 정보국장이 고문을 주도했고 그 고문 기록을 없애려고 했었다는 것은 미국의 이미지에 나쁘다 했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 정치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뉴스 많이 가려졌는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대통령의 그 러시아의 스캔들 이게 어디에서 돈을 받았느냐, 외국인들도 또 그 선거 취임식 할 때 돈을 댔다고 불법이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카타르에서 캐나다 회사에 누군가가 투자를 했어요. 그 카타르 사람이 투자를 해서 그 캐나다 회사가 쿠슈너 컴퍼니가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666 피프스 애비뉴에 있는 그 맨하탄에 있는 빌딩을 비싼 값에 샀다고 하잖아요. 그 융자를 받아야지만 되는데 내년 총과 그때까지 막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결국은 카타르의 그 투자가가 캐나다에 투자를 해서 그 캐나다 회사가 이 쿠슈너 컴퍼니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빌딩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쿠시너는 백악관에 들어가면서 회사 컨트롤권은 포기를 했지만 그 가족이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 중국 회사 뭐 안방이라든가 뭐 전 카타르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로 실제로 도움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쿠시너 가족이 또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언론이 보도를 해서 못 받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카타르의 투자 회사는 블룩필드 프로퍼리 파트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뭐 어떤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번에 중국의 그 전화 회사도 지지했는가, 인도네시아의 그 트럼프 그 사업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일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아주 크게 이제 확실하게 아주 빅한 뉴스로 드러나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 그 보도해드리지 못하는 뉴스에 속하는 아이템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오늘 이제 중국과 미국에서 무역 딜을 하고 있는데, 뭐 중국이 앞으로 어느 정도 미국의 적자를 줄여주겠습니다라고 미국에서 발표한 것을 중국에서는 아니라고 펄쩍 뛰던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 그 사람마다 다 그 입장이 다른데, 캘리포니아주는 나파밸리가 있어서 나파밸리에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인 메이커들이 중국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한국 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브랜드 뭐 먼다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투어 프로그램도 있어서 중국어로 메뉴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뭐든지 다 광고 같은 것도 중국어로 하고 뭐 만다린 등등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에 보낼 와인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 와인이 중국에 수출하는 그 비율이 대만을 포함해서 450%가 늘어났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미국 와인에 관세를 붙이겠다 하니까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고, 보통 미국에서 그 와인을 수출을 할 때 뭐 중국이 가장 많은 것은 기본이지만 캘리포니아 그 나파가 있기 때문에 나파 그 캘리포니아산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세금 뭐 관세 이런 거 다 합치면 가격 상승이 지금 뭐 48%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파에서 $50 하면은 중국에서는 지금 $100 하는데, 관세 인상이 되고 나면은 이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이거 수출을 어떻게 해야지 돼? 하고 굉장히 걱정들을 한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중국에 수출을 안 한다고 사업이 망하진 않겠죠. 그리고 다른 그 활로를 개척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 도전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와인이 더 비싸지면 뭐 뉴질랜드산도 있고 호주, 칠레산 얼마나 싸고 좋은데, 그리고 가격이 비슷하게 비싸면 프렌치 와인을 나파밸리 그 와인보다 중국 사람들이 더 찾을 수도 있고요. 아마 이달 말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와인 그 메이커들이 만나는 홍콩에서 모여서 이제 와인 쇼를 하는데, 그때 이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도 많이 가는데, 그때쯤이면 이 무역 딜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들 생각들 한답니다. 이번 주 내내 하와이에서 그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을 여러 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그 10초를 마련하지 못해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쉘터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화산 때문에요. 최근에 이제 활화산이 돼서 용암이 주거지까지 내려오고 10군데 넘는 학교가 문 닫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많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텍사스의 경우는 17살의 남자 학생이 용의자고, 두 번째 이제 구류된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Time for action. 총기 규제해야 될 때야. 얘기 많이 들립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